자, 첫 번째 키워드 탄핵을 꼽으셨는데요. 탄핵은 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또 탄핵으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도 12월이 아닌 5월에 하고 새 정부도 곧바로 출범하고 하는 격변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상자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었고요. 네.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0일 날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했습니다만 이 생방송 중계 과정에서 헌재가 세월호 침몰 사고 그리고 공무원 인사 개입 등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피고인의 헌법과 법률의 위배가 없다고 잠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재판이 기각되는 것 아니냐 하고 전국이 술렁거렸는데요.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통해서 사익을 도모하도록 도왔고 또 이를 지속적으로 은폐했다면서 이것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60일 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해서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일이 12월로 정해졌던 것은 지난 1980년 대통령직 선제 제도입 이후였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20대 대통령 선거는 5년 후인 2022년 3월 9일 치러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탄핵과 대통령 선거 또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근데 금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촛불 정신, 촛불 정부란 말이 많이 강조되었고 국회에 대한 비판으로 촛불 시위라든가 국민청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많이 거론됐습니다. 이 촛불 시위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혁명이었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치학계 석학이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통령 장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같은 분은 이 촛불 시위 이후에도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성이 없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추진하면은 이런 누구누구를 여자도 군대를 보내라, 소년범죄자의 중형을 내려라, 누구누구 쫓아내라 같은 이 여과되지 않은 요구가 나와서 이것이 극히 부정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 탄핵 소추도 시민의 힘도 크겠지만은 국회가 3분의 2 결의로 그렇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헌재에 못 가는 거니까요. 자,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개헌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태는 헌정사상 처음이었지만 사실 모든 대통령의 결말이 불행했습니다. 가족이나 본인이 구속되고 또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임기 말 권력 누수와 국정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논의가 오랫동안 여야 모두에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과반이 아닌 41.1%를 득표했습니다. 이 투표율 77%를 감안하면요. 국민의 32%만이 문 대통령에게 투표한 셈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국민의 70% 가까이는 지지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셈인데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 형태가 필요한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두 번씩 하는 중임을 허용하는 4년 중임제로 하자. 이건 여당이 아니고요. 아니면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 하자. 이것은 이제 야당의 아닙니다. 입장이 갈려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